반갑습니다. 고순호입니다. 네팔 인도기행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네팔에서도 카트만두가 있는 카트만두 계곡을 떠나 자동차로 도굴링을 거쳐 포카라까지 가면서 상간에 있는 모습 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카트만두에서 포카라까지 비행기로 가면서 히말라야의 여러 봉우리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포카라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포카라는 카트만두에서 서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상간도시입니다. 상간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네팔이 산이 많은 나라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수도인 카트만두에 이어 제2의 도시라고 합니다. 이 지도는 구글에서 전제한 것입니다. 포카라는 이 페와호수 쪽에 더 비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페와호수는 네팔에서는 두 번째로 큰 호수라고 하는데 길이는 4km, 폭은 1.5km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페와호수가 있는 곳은 안나푸르나 산맥의 기슭인데 이곳에서 안나푸르나까지는 직선거리 28km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곳 포카라는 페와호수에서부터 안나푸르나 산맥까지 있는 절경을 음미할 수 있는 명승지로도 소문이 나 있지만 또한 이곳은 안나푸르나 쪽으로 가는 관문이기도 하기에 산악인들에게는 이런 면에서도 널리 알려진 곳입니다. 저는 포카라에 오면 이곳 피스테얼라지에서 묵곤 하였습니다. 이곳에 피스테얼이라는 말을 쓴 것은 페와호수가 전체적으로 보면 물고기의 모양이고 이 부분은 그중 꼬리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곳이 피스테얼라지의 전경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물을 건너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곳에선 페와호수가 눈앞에 보이고 멀리는 안나푸르나의 연봉이 보입니다. 그리고 호수에는 이런 꽃잎 같은 것들이 많이 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호수의 물을 건너 라지로 들어갈 수 있는 갯목입니다. 이것은 난간이 있고 지붕이 있는 이곳만의 뗏목인데 줄에 연결되어 있어 줄을 당겨 오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숙소에서 본 페와호수의 모습입니다. 페와호수의 선착장입니다. 이곳에서는 배를 빌려 타고 페와호수로 나갑니다. 쾌속의 모타보트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를 저어 페와호수를 돌아볼 수 있는 작은 보트들도 있습니다. 보트를 타고 호수로 나아가면 양옆으로는 페와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봉우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오른쪽에 펼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호수 옆에는 이런 집들이 들어서 있기도 한데 멀리로는 히말라야의 안나푸르나 산맥 연봉들이 아스라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오른쪽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멀리는 봉우리가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이 모습도 오른쪽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집들이 보이기도 합니다만 뒤에 봉우리들은 구름에 쌓여 겨우 희미하게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선 먼 곳의 봉우리들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이 해와 호수의 절반쯤 해당하는 곳에 있는 자그마한 섬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해와 호수의 반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이곳이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출발하여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섬 주위에 이르면 많은 배들이 보입니다. 물론 모타보트를 타고 도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노를 저으며 선유를 즐기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가까이 본 모습입니다. 선유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한가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작은 섬은 섬 그 자체로 해와 호수에 또 하나의 절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섬에는 이런 아름다운 2층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바라이 만디르인데, 만디르라는 말은 힌두교에서 사원을 일컫는 말이기에 영어로는 바라이 템플이라고도 합니다. 바라이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여신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기에 바라이 만디르는 힌두교의 여신인 바라이 여신을 모신 곳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내려 쉬기도 하는데 힌두교 신자들은 이 바라이 사원에 들어가 나름대로 기원을 드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보통 배를 돌려 선착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기에 이곳은 바라이 호수 선유의 반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위에서 보트를 돌려 선착장 쪽으로 향합니다. 오면서 본 호수 반대쪽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보아도 산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어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언제 보아도 계절에 관계없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곳엔 호반에 집들이 보이기도 하는데 그 자체도 하나의 조화를 이루어 전체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어느 곳에서 보아도 절경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떠나고 싶지 않은 것이 해와 호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는 것, 이 정도에서 해와 호수를 돌아보는 것은 끝내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티벳 난민들의 마을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지도도 구글에서 전제한 것인데 난민 마을은 해와 호수 남쪽에 있습니다. 지도에는 영어 표기인 티베튼 레피지 캠프라고 쓰여 있습니다. 티벳이 중국에 편입되자 많은 티벳 사람들은 조국을 버리고 국경을 넘어 인도로 네팔로 흩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인도나 네팔의 도움으로 그나마 정착을 할 수 있게 되어 나름대로 마을을 세웠으니 그것이 티벳 난민 마을입니다. 네팔에는 난민 마을이 카트만두에도 있고 포카라에도 있다고 합니다. 이곳이 티벳 난민 마을입니다. 마을 가운데에는 합이 보이기도 하는데 그 주위에는 버스들이 주차하고 있기도 합니다. 답은 나중에 가볼 곳입니다. 이곳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은 매장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이렇게 매장을 차려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매장에서는 팔찌, 반지, 목걸이 같은 장신구를 비롯하여 목공예품, 카페트 등도 판매하고 있으며 이곳에 토산품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참 이곳을 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이 마을에는 조그만 모직 공장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직 공장 안에 들어가 본 모습입니다. 수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은 어딘가 낯설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뒷모습들을 보니 우리나라 여인들의 뒷모습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알 수는 없어도 어딘가 무언가가 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직 공장을 나오니 그들의 집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연립으로 지어진 단층의 집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큰 창고가 보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로 보아선 경제적으로 그다지 윤택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꾸고 있는 나무에 빨간 꽃들이 피어 어떤 생명력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길을 따라 그들 동네의 모습을 돌아보고 조금 전에 보았던 탑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마을에 있는 탑입니다. 탑의 양식은 티베트 양식입니다. 조국이 없어져 조국을 떠나 남의 나라에 와 난민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란 그리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마음을 모아 이런 탑을 쌓아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다른 나라를 갔을 때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는 물음에 코리아라고 대답할 때는 어딘가 모르게 새삼 애국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갖기도 하였었습니다. 난민 마을에는 나름대로 그들의 마음의 도량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이 포카라에 있는 그들의 마음의 도량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도량은 티베트 양식입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반갑게 맞이하면서 불전 안으로 인도해 줍니다. 부처님을 모셔놓은 불전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티베트 양식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만은 우리나라식으로 예를 올립니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꿈을 잃지 않고 웃음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기에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앞날을 기원합니다.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나오는 길, 아쉬움을 달래며 발길을 돌립니다. 다음엔 데비스 폴이라는 곳을 찾아갑니다. 이 지도도 구글에서 전제한 것인데 이에 보면 데비스 폴은 페와호수의 남쪽에 있습니다. 티베트 난민 마을과도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입구에 이르면 여러 상점들이 보이는데 그 분위기로 보아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영어로 데비스 폴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데비스 폴은 데비의 폭포인데 이 폭포는 포카라에서도 꽤나 유명한 폭포라고 합니다. 들어가 보면 좁고 경사가 가파른 계곡에 인도마다 모두 난간이 둘러쳐져 있어 일단은 아기자기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가봐도 그 전체적인 모습이 어딘가 폭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폭포는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폭포는 다른 곳과는 달리 내려다 보아야 하는 폭포입니다.
난간을 잡고 엎드려 보면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계곡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우기 때 물이 많아지면 이 폭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도 건기 때 보이는 모습은 이 정도입니다. 물이 계곡을 흐르되 이곳에서 바위 앞으로 나와 잠시 흐르면서 폭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폭포는 이에서 그치지 않고 밑으로 계속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딘가에 이르러 지하를 타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폭포는 저도 이곳에서 처음 봅니다. 폭포의 본래 이름은 파탈레 창호라고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데비스 폴이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데비스 폴이라고 한 연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지는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공식적으로 세워놓은 안내문에도 그에 대해서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정록의 산색은 시원해 보입니다. 길을 따라 한 바퀴 돌고 나갑니다. 이들은 꽤 오래전 포카라를 찾았을 때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갔다가 보게 된 네팔 무용의 공연 모습입니다. 식탁은 조금 높은 곳에 있고 마당에는 공연장이 있으며 그 사이에는 모닥불이 있습니다. 공연장에는 네팔리 댄스라고 하여 네팔의 무용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닥불에서 나는 연기로 공연이 흐리하게 보이지만 이 자체가 그대로 또 하나의 묘미입니다. 모닥불과 함께 공연을 보고 있자니 새삼 지난 날 캠프파이어 하던 때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잠시 연기가 잦아진 틈에 본 모습입니다. 무용복의 색상이 강렬해 보입니다. 모닥불과 함께 조명만으로 이루어내는 장엄입니다. 마치 불이라도 난 듯 활활 타오르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는 중에 공연은 끝납니다. 예상치도 않게 이런 공연을 보고 나니 새삼 네팔 사람들의 정감이 어려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른 아침 숙소에서 배와 호소를 건너 안나푸르나 쪽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멀리 흰눈 덮인 봉우리들이 보입니다. 당겨서 본 모습입니다. 검게 보이는 산, 그 뒤에 하얗게 펼쳐진 봉우리들, 자연의 대향연입니다. 이런 자연의 대향연 앞에선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무언가 모를 막연한 동경을 보낼 뿐입니다. 포카라에는 찾아볼 것이 실로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에서 다시 한번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며 포카라에서의 일정을 접겠습니다. 이제 타고 드나들던 이곳만의 뗏목을 타고 숙소를 나갑니다. 그리고는 차도에 이르러 포카라를 떠납니다. 다음 시간엔 포카라를 떠나 부처님의 강탄지인 룸비니로 가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시고 영상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 구독자로서 저와 함께 끝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룸비니를 찾아가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